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둘러싼 논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국기문란 행위라면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야당은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덮으려는 안보 장사다. 낡은 색깔론을 중단해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 기간 내내 쟁점이 됐던 이 최순실 씨 관련 의혹,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이 딸 정유라 씨의 학점 취득 특혜 논란도 더해지면서 오늘 이대 총장이 사임하는 사태까지 있었죠. 자, 여당, 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이대로 덮고 넘어가선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관련 주제로 다양한 토론, 직격 토론 나눠보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소종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파문 참 이게 일파만파인데요. 자, 새누리당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과 내통, 주권 포기, 국기문란 참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이 문재인 전 대표와 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색깔론을 중단하라. 이 낡은 안보장사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우선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한번 들어볼게요. 이 위원님 어떠세요? 예, 최대의 위기, 핀치에 몰려있던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서는 뜻하지 않은 호재를 만난 셈이죠. 네. 호재를 만들고 있기도 하고. 네. 레드 컴플렉스를 일단 자극하는 거고요. 또 오랫동안 써먹어 왔지만 그래도 아직 그 위력이 조금은 있다고 봐줘야 하는. 네. 예전만큼은 뭐 그렇게 아니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종북 논쟁, 뭐 좀 북한과 관계가 석연치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시비만으로도 얻고 들어가는 정치적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자극하면서 남북 간의 접촉과 의견 교환이냐, 내통이냐, 또는 뭐 결재받아서 물어봐서 한 거냐. 네. 진상규명위원회의 제목이 문재인 대북 결재 진상규명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오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뭐 폴리뉴스하고 가진 인터뷰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여지껏 이 사건에 관련돼서 지금 송민순 장관과 당시 외교 국방 안보 통일 라인의 사람들의 의견이 상당 부분 배치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뭐 이 양반은 이분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계속 청와대와 통일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네. 정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매우 2007년 11월 15일부터 이른바 20일 이 닷새 사이의 일에 대해서 벌어졌던 상황에 가장 근접한 팩트가 아닌가. 네. 그런 얘기. 이따 조금 더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을 한번 좀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 문재인 대표의 대응은 여러모로 좀 문제가 있었다. 네. 네, 기억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면 내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은 비서실장인 내가 아니라 백종천 당시 외교안보 실장이다. 네. 나는 그냥 견해를 쭉 듣고 어떨까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날짜 이런 걸 엄밀히 기억은 기억 못할 수 있죠. 9년 네. 전에 하루하루 뭐 회의도 많았을 테고. 그렇지만 이게 정치적 이슈로 확 달궈진 뒤에 기억을 안 난다. 이거는 무책임한 자세였고요. 그 대응, 어리숙한 대응이 계속 또 키워오고 여권에는 공격의 빌미를 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네. 기본적으로는 레드 컴플렉스 프레임, NLL의 재판 또는 데자뷰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메카시 영화를 다시 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했어요. 레드 컴플렉스, 메카시즘. 이게 20세기 중반 반공주의 시절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지금 여당이 이야기하는 내통이라든지 국기문란,
그리고 야당이 이야기한 색깔론이다. 네. 전 두 가지 주장 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 새누리당의 어떤 내통, 국기문란 이것은 너무 사안을 좀 이렇게 일부를 확대한 거, 뭐 침소봉대한 과도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야당이 이야기한 이거 색깔론이다. 네.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초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전 대표가 단순한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냥 일반인이면 이슈 자체가 안 돼요, 이게. 그런데 내년 대선에서 지금 뛰고 있는 유력한 주자거든요. 야권의 유력 주자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있고요. 문재인 전 대표의 어떤 판단력이라든지 리더십 이런 것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이 문제가 제기를 된 것이고 네.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커지게 된 데는 문재인 전 대표의 잘못된 대응도 역할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야권에서도 무조건 어떤 그런 메카시 뭐 광풍이다, 색깔론이다 이렇게만 할 문제는 아닌 겁니다. 이거 네.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문재인 전 대표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는 갈 걸로 보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여야가 너무 이게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조금씩 풀어나갈 테니까요. 그럼 우선 뭐 이 회고록 한 건 때문에 이제 이 사단이 시작이 된 건데요. 자, 송민순 전 장관 9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왜 회고록을 냈을까? 뭐 이런 또 정치권에서 또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자, 대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이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송 전 장관이 반기문 사무총장과 가까운 외교통이다. 또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관계가 있다.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이 나오는데 네. 자, 이 의원님 이건 억측인가요? 뭐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전 사후론적 그리고 결과론적 의미 부여나 해석일 것 같고요. 네네. 원래는 송민순 전 장관의 말을 그대로 믿자면 네. 작년 9월 달에 내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확인하고 집필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고 해서 거의 1년이나 늦게 해서 지금 나왔다 이렇게 네, 말하거든요. 네. 아마 그런 부분을 거짓말하리라고는 저는 생각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인화성이 예민한 부분을 탁 건드렸잖아요. 네.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이렇게 회의를 주도해서 북한에 그럼 의견을 물어보자라고 네. 지금 기술이 되어 있는 거고 문재인 측에서는 그 사실관계가 틀렸다. 네. 그런데 이 회고록이라는 게 말이에요. 네. 자기가 듣거나 보고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팩트나 기록이나 증거에 입각해서 쓰되 그게 100% 실체적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입장에서 기술되기 마련이니까 네. 말하자면 옛날에 사관들이 사초를 정말 중립적인 자세에서 있는 그대로 기록화나 세밀화를 그리듯이 네. 아무 가치 판단 없이 그냥 다 그대로 적어놓은 거라면 거기서 우리가 사실관계 논쟁이 있을 수는 없지만 네. 송 전 장관은 이렇게 생각했고 요면을 받고 다른 장관들은 또 했고 물론 송 전 장관은 메모도 많이 모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100% 리얼리티냐 이 점에 네. 대해서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같은 외교관 출신이고 반기문 대권 후보로 띄우기 위해서 유력한 경쟁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네. 전 대표를 결과적으로 흠집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이것도 저는 조금 앞서가는 해석이 아닌가 싶고 손학규 네. 부분은 더 한 발 앞서 나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송 전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무슨 뭐 새누리당이나 현 집권층의 대북 정책에 동조한다거나 또는 네. 당시 노무현 정부가 그것을 싫어해서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자기는 역사의 기록이자 증언을 남기겠다고 했는데 미묘한 부분에서 긁어부스럼이 확 네. 크게 나버린 자, 거. 잠시만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6시 반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오페산 터널 인근에서 총기 사고가 났고요. 경찰관 한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병원으로 이송 중인 것 같은데 이 심정지가 왔다라고 하는 지금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총소리가 한두 번 나고 경찰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목격자들의 이 전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찰과 일반 시민이 대치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총성은 한 10여 발 정도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요. 다행히 용의자는 검거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인데 이 자세한 소식은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또 이 정면승부 이후 뉴스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수요 스페셜 계속 이어가죠. 이 총기 사고는 워낙 이례적인 일. 그러게요. 지금 이 서울 시내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한 정황은 아마 뉴스에서 정리해 주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소 국장님. 그러면 네. 지금 이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출간의 시점 네.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있었느냐 이 얘기 중이었는데 어떻게 보는 입장이세요? 저는 뭐 이렇게 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송민순 전 장관이 어떤 새누리당 인사도 아니고 어쨌든 민주당, 민주통합당에서 국회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네. 야권 쪽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을 달아서 하는 것은 저는 좀 사실관계에 좀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을 쓴 거 저는 전체를 읽어보진 못했지만 문제가 된 그 전문을 쭉 읽어보고 하면 네. 굉장히 치밀하게 네. 썼습니다. 디테일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것은 그를 뒷받침할 각종 기록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썼다는 얘기거든요. 네. 본인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료가 있다. 그리고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전문 중에 이제 그 이른바 백종천 안보실장으로부터 받았다는 북한에서 왔다는 쪽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사적 북남 순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요지였다. 이걸 이제 백종천 실장이 송 전 장관에게 건네줬다라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떤 자료나 그런 것 없이 이 상상이나 들은 것만 가지고 쓰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문구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바탕에서 송 전 장관이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그럼에도 쓸 때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을 안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네. 아니면 대충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쓰든지.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썼다는 얘기는 첫째는 그래도 어떤 역사적인 진실을 기록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송 전 장관의 생각 속에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썼던 거 아닌가. 네네. 그러니까 굳이 뭐 새누리당 편을 들고 누구 주자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고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좀 문제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나. 이건 뭐 제 추측이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점점 이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게 자, 며칠 전에 통일부 관계자는 이 얘기된 시점에 남북 간에 전통문이 오간 기록은 없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정보위 국정감사 네.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국정원장이 출석을 해서 한 이야기는 송민순 전 장관의 이 기록이 이 회고록 이야기가 구체적이고 사리에 맞다. 이렇게 또 지지 발언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쪽지를 지금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또 취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가운데 또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지금 야당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이 송 장관의 이야기와는 다른 정황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실체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지금 아주 격렬하게 오가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이 문제로 옥신각신 물고 늘어지면서 실체 논쟁 NLL처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직은 상당히 높아 보여요. 아까 데자뷰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 핵심 쟁점 몇 가지가 어느 게 맞느냐 이거죠. 이를테면 당시에 2007년 11월 15일 16일, 18일 이렇게 세 번 회의가 있었다는 있었고요. 19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싱가포르로 출국을 합니다. 아세안 플러스 리스 회의 참석. 그리고 11월 20일에 유엔에서 결의안 네. 투표가 있어요. 네. 15일부터 20일까지 5번인데 총 닷새인데 이 중에 2007년 11월 16일에 이미 기권키로 결정했다는 게 송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일치된 견해고 네. 아니다. 당시 주한 미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낸 외교 행랑에도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20일 유엔 투표 2시간 전에 기권키로 결정했다라는 귀절이 있어요. 20일에. 네네네, 20일. 그러면 이제 입장이 확 틀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재를 한 시간인 거고, 네. 이제 그러니까 문서가 생성되는 시점인 네. 거고, 실제 결정은 16일에 내려졌다는 거고, 송 전 장관은 아니다. 18일 날 다시 한번 회의가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단합돼야 하는 것이고, 네. 아까 소 전 국장 얘기 중에 무슨 쪽지, 그다음에 네. 오늘 국방위원장이 국회에서 말했을 때 쪽지의 존재에 대해서는 NCND 네네. 확인도 부인도 안 하겠다. 정보상이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국정원장. 국정원장이. 그러면 그 쪽지가 지금 백종천 당시 외교안보실장이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국정원에서 대북 및 한반도 관련 주요 밤사이 얘기를 일일 보고처럼 매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 가 있었지만 당연히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북측의 견해도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한 규절이 들어 있었는데 송 전 장관은 마치 그게 우리가 물어봤고 북측이 대답을 해서 써준 거가 온 것인 양 말한다. 그 쪽지에는 그거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더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봐요. 네. 대통령에게 올라간 일일 보고니까 네.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이나 어디 가면 있겠죠. 파기하진 않겠죠. 네. 그걸 찾아봐서 송 전 장관이 인용한 부분도 들어있고 다른 부분도 들어있다면 근데 그 작성 주체가 국정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북에서 온 쪽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 부분은 회고록의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 밖에도 한두 가지 쟁점을 저는 2007년 11월 15일부터 날짜별로 네. 무슨 몇 시에 무슨 회의가 열렸고 누구누구가 참석했고 누구누구가 주로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의견이 전혀 다른 조각하고 있으면 서로 맞춰봐가지고 네. 누구 말이 더 사실에 가까운지 그거를 하면은 차라리 이 소모적이고 정치적으로 지금 악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NLL, 이게 사초 논란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대통령 기록물 열람까지 했습니다. 이 여야가 힘겹게 합의를 해서. 그런데 결국은 또 보는 대로 해석이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승자가 패자가 갈리지 않는 게임으로 결론이 났단 말입니다. 이번에 대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시간이 한 이제 1분 정도 있으니까 소 국장님, 그럼 이게 지금 팩트체크가 제일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근데 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제 이 위원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타겟이 된 상황에서 네. 자, 대응 무엇이 잘못됐고 좀 어떻게 했어야 좀 문재인 전 대표의 올바랐다고 대응요. 보세요. 네.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일단 이 유력한 대선주자로서 어떤 네. 사안이 이슈로 불거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어제는 잘 기억이 안 난다. 네.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랬죠? 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일이 불거졌을 때 그렇다면은 당시에 뭐 같이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억을 좀 더 더듬어서 이 좀 뭔가 정리를 딱 해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좋다. 그 당시에 뭐 사안이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통보였다든지 아니면 네. 사실 이러이러한 맥락에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든지 뭔가 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내놔야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네.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은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게 남는 겁니다. 앞으로도 내년 대선 기간에도 계속해서 또 문제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네. 왜 메시지 관리를 문재인 전 대표가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조언이셨습니다.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 수다 폴리뉴스의 이강윤 논설위원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 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